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진 지 오늘로써 꼭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북미 관계는 진전과 후퇴, 답보 상태를 거듭해왔죠.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꽉 막힌 비핵화 협상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북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새로운 한반도 정책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1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역사적인 첫 만남, 지금도 생생한데 네.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참 그때 기대가 컸었는데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작년 6월 12일 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이 양측 간의 신뢰를 조성하면 그게 북핵 문제 해결로 가는 길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미국 측이 좀 신뢰 조성하는데 그렇게 큰 성의를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역시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정상회담 하고 나서도 자신의 국력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북한한테 너무 양보적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자꾸 종용하고 하는데 김정은도 처음에는 몇 가지 이제 우호적인 조치, 신뢰 구축 조치를 위해서 뭐 인질도 석방하고 유해도 송환하고 핵실험도 안 하고 했는데 미국이 성의를 안 보이니까 결국은 김정은도 자기 행동을 멈췄고 그래도 금년 들어와서 2월 말에 하노이 정상회담 했지만 네. 거기서 낮은 단계로 합의가 다 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 또 틀어서 빅딜 아니면 하겠다 그래서 결국 또 김정은이 안 받아들였고 그래서 지금 소강 상태로 가 있기 때문에 매우 좀 답답한데 그나마 이제 뭐 친서를 김정은이 보냈다고 하니까 약간의 희망을 또 가져보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양측 간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과연 큰 진전이 있을지 좀 걱정과 희망을 같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일단 뭐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 남북 관계의 청신호가 될 수 있겠죠? 네, 김정은의 친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게 네. 김영철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도 김영철은 하는 얘기가 이건 우리 지도자가 결정하신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대답을 회피하기 네. 때문에 김정은의 직접적인 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북한은 오로지 김정은이 결정하니까 따라서 김정은이 지금 트럼프 말에 의하면 개인적이고 따뜻하고 아주 아름다운 친서를 네. 보내서 뭔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그 톱다운 방식으로 북한과의 문제는 톱다운 방식이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일종의 좀 권위주의적인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 간의 관계가 다시 트인다고 하는 거는 뭔가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해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랬고요. 네. 하노이 회담 그 직후에도 마찬가지고 네.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냄으로써 여러 가지 위기를 돌파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친서를 보낼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일단은 6.12 선언한 지 1년 됐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결단으로 우리가 만나서 인류 사회의 큰 평화와 국제적으로 우리가 큰 기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약간 지금 소강 상태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고 꼭 재선되시길 바라고 네. 그러면서 이 다시 한번 결단을 해서 우리가 또 다른 좋은 합의를 한다면 대통령께도 개인적으로도 좋고 국제사회 한반도에 다 평화와 안정이 되고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종의 좀 유연한 입장을 취하도록 이렇게 초청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네. 자,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슈퍼 매파로 불리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원칙적인 얘기입니까? 아니면 충분히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조금 성숙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미국 입장이 약간 바뀐 게 네. 뭐 북한이 먼저 비핵화하지 않으면 제재 완화 없다. 계속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조금 달라진 게 국무부에서 동시병행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단계적인 접근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조금 비추면서 또 하나는 이제 물론 북한 배를 서사모아로 이제 끌고 가가지고 그게 이제 현안으로 남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존 볼튼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한 게 유엔 안보리 위반이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 면전에서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볼튼이 이제 어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아직도 자기는 그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나와 이견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는 측면에서 나랑 의견이 같다. 그리고 북한이 준비가 된다면 언제든지 3차 정상회담 갈 수 있다. 네. 그것은 모든 것은 김정은이 열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볼튼도 자칫하면 지금 경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북한하고 성과를 내려고 그러는데 볼튼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너 요번엔 지나쳤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튼도 지금 반대를 안 하는 걸로 봐서 5월 요번 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오는 걸 계기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전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안 되더라도 북한의 김정은의 메시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해져서 그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서 사실은 북한이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섰지만 외부로는 안 알려주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해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 우리도 좀 입장을 좀 완화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을 찾기 전에 판문점에서 네. 남북 정상의 원포인트 회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이제 보름 남았는데요. 대통령은 지금 오슬로에 계시고 따라서 지금 뭐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통일부 장관도 이게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북한의 통전부 라인이 다 지금 교체돼 가지고 지금 좀 정신이 없을 거예요. 따라서 크게 기대는 안 하지만 만약에 김정은이 이번에 친서 보낸 것처럼 친서 보낸 것도 우리가 갑자기 소식을 네. 들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지금부터 한 뭐 닷새 뒤나 열흘 뒤에 갑자기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정상회담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문재인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7시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합니다. 새로운 네. 한반도 정책 구상을 밝힐 예정인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사실 6.12 북미 정상회담 1주년 맞아서 하는 이 연설이기 때문에 그 회담의 의미를 다시 살리면서 북미 간에 신뢰 조성하면 비핵화된다 그랬는데 결국 신뢰 조성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신뢰 조성은 바로 헬싱키 선언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양측 간에 상호 안보적인 원리로 나간다면 북핵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실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